충실하고 매 순간에 감사하는 삶이다. 이 만들어낸 그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진정한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이 책 미라클 모닝 읽었었잖아요. 이 책을 읽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조금 잠시 놓고 살았던 제 살찌우기 프로젝트? 그것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결혼 준비다, 이사 준비다 되게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서 살찌우기 프로젝트를 잠시 잊고 살았었고,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빡세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촬영을 하느라 좀 늦어지긴 했는데 다음 단계는 일기를 쓰는 단계입니다. 다이어리는 이렇게 3개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스케줄러이자 식단 일지를 쓰는 용도의 다이어리고, 이거는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다꾸용 다이어리고, 이게 매일 아침마다 쓰는 미라클 모닝용 일기를 쓰는 다이어리예요. 미라클 모닝용 다이어리는 안에 위에 이렇게 날짜를 쓰고 여기다가 내용을 쓰면 되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선이 있는 노트예요. 다음 스케줄은 이제 달리기인데, 저는 공복에 너무 그 허기짐을 너무 크게 느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달리기를 하면 좀 속이 쓰리더라고요. 아침 먹을 때까지. 그래서 속을 쓰리지 않을 정도로만 공복감을 채워주는, 헤비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진짜 간단하게 딱 꺼내서 딱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마시는데, 이거는 제가 지인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먹어가서 이거 다 먹고는 단백질 음료로 한번 갈아타 보려고요. 이렇게 운동하러 갈 준비를 다 마쳤고, 아침 운동은 달리기예요. 달리기. 가서 20분 동안 달리고 옵니다. 소미 산책도 시킬 겸 소미 데리고 아침 운동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힘을 내라 지금. 오빠 생일날 먹었던 미역국 다 먹고,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미역국. 내 생일 주간에 미역국 엄청 먹어. 응. 어머님이 국을 엄청 많이 종류별로 해주셔서 얼려주셔가지고 요즘 아주 그걸로 요긴하게 먹고 있습니다. 나도 딱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욕이 났다고. 그거 없으면은 살찌우기 프로젝트 못합니다. 계속 만들어서 먹으려면은 만들고 차리고 너무 바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미라클 모닝이랑
하루 3끼, 3번 간식 이거 못 하더라고. 그것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 응, 하루 모자르더라고. 운동까지 하니까. 응. 왜 웃어? 뭐 보고 웃는 거야? 그리고 밖에 나와서 멈춰. 응. 그 손생생을 계속 나는데 뭐. 30분. 미라클 모닝 책에도 보면은 침묵, 확신의 말, 시각화, 운동, 독서, 일기 이렇게 있거든요, 스케줄이. 이 작가분께서는 이 스케줄을 다 한 다음에 아침을 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배가 너무 고프고 살찌우기 프로젝트에 맞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일찍 밥을 먹고 그래야 점심때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중간에 밥을 먹고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 20분은 저는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서 좀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책이 그날따라 더 재밌으면 더 길게 읽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틴은 사람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 바꿔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침묵, 확신의 말, 시각화, 운동, 아침, 독서, 일기 이거대로 웬만하면 하기는 하는데 일기 쓰는 거는 뭐 명상하자마자 그 다음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시각화 한 다음에 할 때도 있고 독서한 다음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제가 그냥 일기 쓰고 싶다 지금 쓰고 싶은 말이 있다 할 때 그때 그냥 이거는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일기 쓰는 시간은. 그 다음에는 독서 타임입니다. 지난번에 샀던 이 책은 지금 딱 이 정도 읽었어요. 반 정도? 간식 먹을 시간. 미라클 모닝 후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그 전에 먼저 미라클 모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지 걱정이 되는데 이 미라클 모닝이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6가지 행동들을 하는 거고 이 행동들을 결국에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나서 이 6가지 행동들을 하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고 이 책에서는 굳이 6시 아니어도 된다. 평소에 일어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6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고 오늘이 미라클 모닝 7일차입니다. 7일차. 일단 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에 변한 게 너무 많아서 생각의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뭐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변한 거 첫 번째. 아침이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빨리 내일 아침 돼서 빨리 명상하고 싶다. 빨리 그 온전함과 그 평화로움을 빨리 맞이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에 매일매일 잠들 정도로 아침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아침이 됐다는 게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여기 써 있잖아요. 기다려지는 아침을 만들어주는 책. 아니 진짜 이거에 나온 대로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제가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진짜 못 일어나는 사람이고 전 저혈압이라서 특히나 아침을 엄청나게 진짜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한 새벽 3시, 4시 아니면 해 뜨고 잠들 때도 있고 아침도 아니지 한 오후 1시, 2시 이럴 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오랜 시간 유지해 왔었어요. 일찍 일어나 봐야 10시? 10시에 일어나는 게 일찍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안 좋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아침잠도 워낙에 많던 사람이고 절대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이랬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막 뒤덮여 있었는데 이제 하루 동안 하루를 보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아침이 떠올라요. 빨리 내일 아침 6시가 돼서 그 평안함과 온전함의 시간이 와서 빨리 힐링하고 싶다. 빨리 그 평온한 상태가 되고 싶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그 아침을 생각할 만큼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아침이 됐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는 거. 오후 1~2시에 일어나고 이러면은 되게 오래 잔 거잖아요. 되게 오래 잔 건데도 불구하고 오후 1시에 딱 눈을 뜨면 엄청 피곤했어요. 엄청 피곤하고 잔 거 같지도 않고 오래 잤음에도 불구하고 잔 거 같지도 않고 눈도 잘 안 떠지고 눈 떴을 때부터 한 2~3시간은 막 뭐에 짓눌려 있듯이 막 엄청 저기압이고 진짜 피곤하고 피로 하나도 안 풀리고 개운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밤엔 또 잠 안 와서 잠 안 오는 거에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잠들고 지금은 일단 잠을 너무 푹 자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자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아침에 훨씬 더 개운하고 몸이 훨씬 더 가볍고 몸이 그냥 뭔가 이렇게 풀린 느낌이 나요. 미라클 모닝 하기 전보다 하루에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일단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고 운동 시간도 훨씬 더 늘렸고 깨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잠자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움직이는 강도도 훨씬 더 세졌는데 이 미라클 모닝 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몸이 가볍고 가뿐하다는 거? 이게 정말 미라클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의식과 내가 뭘 원하는지가 정말 뚜렷해졌어요. 그동안은 뭔가에 이렇게 감싸져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 그 아침에 명상하고 시각하고 확신의 말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온전히 나와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시 살찌우기 프로젝트, 건강 찾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아, 내가 내 건강을 너무 놓고 있었구나. 한 8시만 되면 잠이 쏟아지고 11시만 되면 기절해서 잠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원래는 새벽 3시, 4시 돼도 잠도 안 오고 억지로 자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마지막 변화.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밤 8시만 되면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진다. 이게 네 번째 변화입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점심 먹으려고요. 원래 12시나 12시 반쯤 점심 먹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배가 일찍 고파서 조금 더 일찍 먹으려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먹어야 자기 전까지 하나라도 더 먹고 잘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살찌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 안 찌는 음식만 먹지? 왜 이렇게 칼로리 별로 높지 않은 고열량의 그런 거 안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소화기관이 많이 안 좋아요. 또 살찌운다고 고열량 먹고 기름진 거 먹고 고기 먹고 이러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또 며칠 동안 죽 먹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칼로리 생각 안 하고 내 입맛에 당기는 거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접시에 담아서 먹는데 이게 라스트라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이제 운동할 시간이라서 운동할 건데 운동하기 전에 세수를 먼저 할 거예요. 운동하고 나서 반신욕도 할 거고 샤워도 할 거라서 안 씻고 그냥 운동하고 씻어도 되는데 제가 비타민 D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햇빛 바로 아래에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비타민 D 합성도 하고 이렇게 좀 두 가지 효과를 다 보려고. 근데 얼굴은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려고 세수만 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해변가에서 선크림 바르듯이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몸에는 안 발라요. 딱 이 목까지만 바르고 여러분 지금 반신욕 욕조에 물 받고 있고 그동안 저는 선크림을 지워주려고요. 선크림 피부에 발라져 있는 채로 반신욕하면 얼굴에 땀이 진짜 엄청 많이 나는데 그 땀이 나올 때 선크림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서 피부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지우고 반신욕을 해줍니다. 반신욕 할 때 이렇게나 큰 물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한 컵을 다 마셔요. 반신욕 하는 내내. 목이 엄청 말라서 550ml. 이거는 스테인리스 빨대예요. 다른 거 먹는 거보다 물 마시는 게 저는 그냥 제일 좋더라고요. 반신욕 할 때는. 이 물이 그냥 쭉쭉 들어가요. 쭉쭉. 너무 덥고 힘들어서 하는 내내 이 많은 양의 물이 쭉쭉 들어가요. 이렇게 물을 다 받았고 이거는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온도계인데 딱 반신욕 할 때 쓰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쳐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반신욕 하는 내내 이 온도계를 켜놓고 온도를 수시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뜨거운 물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목욕탕에 있는 온도계처럼 계속 이렇게 수시로 물의 온도를 체크가 가능해서 이렇게 생긴 온도계 반신욕할 때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반신욕할 때 몇 도에서 하시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원래는 한 39도나 40도 정도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39도, 40도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막 하는 내내 어지럽고 빨리 나가고 싶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온도가 익숙해져서 41도, 42도도 저는 미지근해요. 근데 40도를 너무 넘기면은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42도로 합니다. 그리고 반신욕이 끝날 쯤 돼 있으면 40도로 떨어져 있어요. 유튜브에 어떤 의사분께서 반신욕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의학적으로 좋은지 찍어주신 영상을 보고 반신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영상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 써줄게요. 저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건데 그거 보고 그거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영상 보시고 따라하는 거 정말 강추합니다. 반신욕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엄청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스타워치 들어오자마자 시작해주고 그리고 반신욕 할 때 진짜 반신욕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뭐냐면 완전 아이패드. 진짜 제가 살면서 아이패드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느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순간이 반신욕 할 때예요. 반신욕 할 때 핸드폰으로 뭐 영상 보는 거보다 이 아이패드로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왜냐면 반신욕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막 시간 안 가고 막 되게 힘들거든요. 땀나고 운동하는 것처럼 진짜 힘이 들어요. 근데 이 큰 화면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상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완전 시간 빨리 가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만큼만 하려고요. 물 클리어했고 여러분 전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앰플을 조금 올리고 오일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목까지 발라주고 괄사를 해줄 건데 두피부터 들어가 줍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해서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밥 시간이 다가와서 빨리 해야 돼요. 두피 했던 거니까 다 날라갔으면 여기서부터 괄사를 이렇게 해주는데 괄사하는 방법은 저도 보고 배운 거라서 제가 이거 뭐 보고 하는 건지 이거 더보기라면 이것도 링크 걸어둘게요. 이거 링크 보시고 따라하시는 거 완전 추천해요. 진짜 효과 엄청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저렴한 돈 들여서 가격 대비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전 생각해요. 저녁은 이렇게 어머님께서 만드셔서 얼려주신 육개장을 먹을 거예요. 요즘 진짜 해먹을 시간이 없어서 해주신 거 먹고 있어요. 완성! 언니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지셨냐, 어디 아프신 거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텐션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제가 오빠랑 촬영 안 하고 저 혼자 촬영할 때는 그 텐션이 안 나와요.
아까 운동하고 나서 운동복 여기다가 잠깐 벗어놨었는데 소미가 이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꼴도 북친다 지금. 이제 밥을 다 먹었고 남은 스케줄은 간식 한 번 더 먹고 그러고 잠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 52분이거든요. 진짜 귀신같이 8시만 되면 눈이 막 감기고 엄청 졸려요. 전 지금 자라고 해도 금방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아, 그리고 제가 살쪄야 된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왜 살이 쪄야 되는지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호르몬 불균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탈모도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호르몬 수치를 회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몸무게를 늘리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려면 지방이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저는 원래도 저체중이었는데 또 소화기관 장애를 겪으면서 살이 더 빠졌어요. 제가 한번 소화기 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협착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다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게 심하게 아팠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 협착이 된 곳에 풍선을 넣어서 그 풍선을 부풀려가지고 강제로 협착된 곳을 늘리는 그 풍선 확장술이라고 이었던가 이름이? 어쨌든 그런 시술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받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시술을 입원해서 받는 동안 입원을 한 달 넘게, 한 달 반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3주 동안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도 못 먹고 계속 시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신 수액을 계속 맞으면서 그 3주를 버텨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몸무게가 쭉쭉쭉쭉 빠져서 원래도 저체중이었는데 그때 7kg가 저체중인 상태에서 7kg가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체중인 상태에서 초저체중이 된 거죠. 그러면서 호르몬 불균형도 더 심해지고 이제 퇴원을 하면 다시 원래 몸무게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퇴원을 했는데도 7kg 빠졌던 거에서 2kg밖에 안 쪘어요. 그래서 남은 5kg를 채우고 플러스로 더 찌면 더 좋겠죠? 어쨌든 이 남은 5kg를 더 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 5kg를 찌우자는 게 지금 저의 목표예요. 이렇게 소화기관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살찌기가 굉장히 어렵고 살도 잘 안 쪄요. 먹는다고 먹어도 살도 잘 안 찌고 그래서 운동을 병행하는 거고 진작에 더 노력을 해서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건강 회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됐는데 제가 저 좋은 것만 한다고 너무 제 몸을 버려뒀던 것 같아요. 오빠도 미라클 모닝 책을 읽더니 제가 3일차 때부터 오빠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빠가 오면은 오빠한테도 후기를 얘기해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즘 오빠랑 저랑 대화 주제가 완전 미라클 모닝에 대한 대화밖에 안 해요. 거의. 너무 이거 신기하지 않냐. 진짜 이거 너무 미라클이지 않냐. 우리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 이런 거 알고 있냐. 맨날 이런 얘기로 엄청 대화 주제가 완전 신나는 대화 주제가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간식으로 밤 쪄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도저히 밤 쪄질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이거 먹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또 소화시키고 자야 되기 때문에 얼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초코파이가 굴러다니고 있어서 초코파이랑 바나나 우유 엄청 귀엽죠? 바나나 우유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 아직 조금 낮 시간에 되게 피곤한 때가 와. 되게 좀 힘들 때가 오고 좀 힘든 게 있는데 근데 여보가 좀 더 하면은 좀 괜찮아진다며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아직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되게 아침 시간이 되게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 안 하던 운동도 하고 그런 게 좀 보람이 되게 커. 사실 지금도 막 엄청 막 지금 한 11시, 12시 된 기분인데 시간 지금 얼마 안 됐잖아. 오빠도 그래? 엄청 진짜 그렇지. 근데 오빠가 처음에는 나 하는 거 보고 같이 안 하다가 중간부터 따라했잖아. 왜
중간부터 따라했어? 따라하고 싶었어. 난 사실 그렇게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응. 뭐 그랬는데 맞아. 일단은 여보가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가 보였으니까 그게 되게 좋기도 했고 응. 그리고 막 아침에 응. 이렇게 혼자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 나 옆에서 누가 퍼즐로 자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더 힘나잖아. 나도 좋고. 뭐가?